우리 서해 물음기 같이 한번 해보자. 오늘은 요거 그 전체 내용만 한번 짚어보고 이제 좀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할게. 이거는 서해 무릉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주인공 누구니? 읽어보니까 유연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유생. 유연이 이제 심부름을 가. 최공의 문병을 가는데 이 최공은 친척이야. 근데 여기서 최공의 딸인 최월애. 소설에서 보통 최씨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보고 사랑에 빠져. 결혼이 되겠니 안 되겠니? 어렵지. 조선시대에 또 친척인데,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 좀 어렵지 이때는. 그치? 우리는 지금 사촌까지는 결혼이 안 되고 그 이상은 결혼이 돼. 현재는 이미 친인척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촌만 넘어가도 굉장히 멀어져. 그러니까 인척이라는 이유로 혼인이 안 돼. 사회적 관습이 장애물로 등장한다. 맞는 선지가 될까? 그렇게 되겠네. 요거. 근데 유연이 이제 상사병에 걸리거든. 이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리고 결국 혼인에 성공하고 혼인 오케이야. 근데 도적 이렇게 잘 살다가 도적들이 최 씨를 납치해가. 최 씨가 납치를 당하고 피랍당해. 납치당하는 거. 피랍, 납치를 당하다라는 뜻이야. 유연이 찾아 나서게 되지. 어디로 납치하니? 서해 무릉으로 납치해. 도적들의 본거지. 서해 무릉으로 납치를 하고. 근데 최 씨가 아름다우니까 도적 대장도 따로 막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고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 잘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둬. 계속 가둬만 둬. 이제 잘 보여가지고 나도 이제 좀 뭔가 사랑을 이루고 싶어해. 도적 장군도. 그 3년 후에 유연이 서해무릉에 도착을 하고 요 부분이 지금 수록된 부분이야. 이제 3년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나오지. 요 부분이야.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남자가 도적들 막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승으로 변장을 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장 모티프가 나오지. 남자가 여자로 변장을 해. 다섯 번째로 결국 만나기는 해.
누구의 도움으로? 초월적 존재. 금산사 부처의 도움으로 초월적 존재. 또 현몽 정도까지도 쓸까? 꿈에 나타나다라는 게 현몽이야.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도움을 줘. 이래저래. 도움으로 우리 재회를 하게 되지. 그런데도 탈출은 하지 못해. 만났지만 이게 막 정체를 밝히기도 어렵고 여승이라서 막 이제 탈출은 하지 못해. 그래서 유연은 굴에 숨어 지내다가 다시 부처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뭐 이 마지막은 해피엔딩. 으로 끝나게 돼. 둘은 영원히 잘 살게 되었다더라. 요런 내용이야. 그럼 이제 앞뒤가 조금 이해가 되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이 나오게 되면 딱 요 부분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머릿속에 한 번씩 넣어두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모의고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습실 저기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갔다 오고 우리 서해 무릉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저번 시간에 서해 무릉기 초반 부분을 같이 한번 했었지, 그치? 초반 부분은 같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그 스토리 라인도 한번 잡아줬었어.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전체 스토리를 한번 알게 되면 이게 여기에 이 부분이구나 정도를 알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 한번 가보자.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해서 우리 서해 무릉기에 아내를 찾아다니는 유생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여기 아내 찾아다니는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승으로 변장하고 여장 모티프가 나오고 있고, 대항을 방황하고 있었다. 여장 모티프의 이유가 뭐니 그러면? 왜 여장을 했을까? 읽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뭐를 해? 여장을 하고, 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남장을 하게 되겠지, 여자가. 그래서 외부인 혹은 남자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복만하기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계가 절승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 경계는 경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대. 그래서 막 아내를 찾아다니는데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장면이지. 만약 영화에 나온다고 그러면 막 좀 으스스하고 뭔가 막 돌아다니다가 뭔가 조금 독특한 곳에 도달한 거야.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배에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간은 사람 사는 곳은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화려했어.
감탄하고 칭찬하며 10여리 정도면 한 4km 정도 되거든. 거기에 큰 섬이 있었고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어.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가 되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경을 비할 데가 없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온 건 뭐냐면 섬의 풍경 묘사를 하고 있어. 뭐 별다른 내용이 없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지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 지금. 여기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발췌해가지고 여기에 수록해가지고 쓴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런 풍경 묘사를 했을까?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풍경 묘사를 한 거를 떠나가지고 그럼 여기를 왜 이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했을까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풍경 묘사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효과 같은 게 문제에 나오겠지 아마도. 그래서 섬의 비범함에 특별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섬이 뭔가 이상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외딴 데 떨어져 있고 뚝 하고 떨어져 있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것만 같아.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는 바랑을 메고 죽장을 짚고서 양식을 구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먹을 걸 좀 구하고자 하니,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유생의 외양을 보고 감탄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여장을 하고 어디에 갔어. 그럼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여자처럼 생기질 않았잖아 애초에. 그치? 근데 유생은 어마어마하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였던 것 같아. 그치? 여승 변장을 했는데 여자로서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 그러면 유생이 여장을 했을 때 다들 여장을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을 요 시점에서 딱 부여를 해주고 있네.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유생이 여자라고 다들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최씨의 거처에 들어가는 서사적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니? 그렇게 되지. 다들 여자라고 믿는다라는 뜻이야.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소승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엇라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요.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 서해 무릉. 무릉이 뭐니? 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무릉도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름부터 조금 신비하지, 그치? 도교의 천국이고 탈속적, 이상적,
공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게 되게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사는구나. 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만 시간이 가는 줄 알아. 탈속적.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랑이 무거워 맬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생이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함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갔다.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을 지냈고 하늘 향해서 이제 좀 여기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날 밤 비몽 사이에 한 노승이 이렇게 말하였다. 비몽사몽 사이. 이건 현몽이라고 하지. 꿈에 나타나는 것. 꿈에 나타나는 것. 나는 금산사의 부처야. 부처가 도와주러 왔네.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고, 이걸 통해 우리가 이게 전기적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너의 지아비가 누구니? 유생이었지.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지몽이 드러나고 있고 미래를 알려주고 있어. 최 씨가 반가워하며 살해하다라는 것은 감사함의 예의를 표하다라는 거야. 그냥 감사 인사하는 거야. 알겠지? 꿈에서 깨어났다. 최 씨는 한낮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개선이 밖으로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장기문 밖에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는데 밥 달라고 해. 예지몽이 실현되고 있지. 그대로 되고 있어.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옥 같은 얼굴 지규법. 너무너무 아름다워. 청소하고 단아하는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같아. 그러니까 남자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생겼고 이 아씨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뜻이네. 주인공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제자, 가인, 형 인물이라고도 해. 최 씨가 다 듣고는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개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어제 꿈속에 이런 장면을 예언해 줬었는데 사건 전개의 매개체 혹은 행동 유발 그걸 하는 게 다 꿈이 되겠네.
깜짝 놀랐어. 오, 어젯밤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의심 없이 들어오라고 그래. 꿈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이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어. 그래서 이런 것들. 꿈이 소설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고. 계산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삭감빛 때 옷 같은 얼굴을 지규법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 너무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뭐 안타까워, 죄책감 이런 게 있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니? 갑자기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지.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다.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나와 원촌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어. 초월적 존재에 도움이 있고, 그리고 고전 소설의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독특하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현대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고전 소설은 굉장히 우연성, 이 우연성을 통한 사건 전개가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고전 소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고 우연히 만났고, 이 우연이라는 건 어쩌면 운명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 대신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연보다는 사람들한테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굴은 밖으로 도망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어. 그래서 은신처거를 삼기에 충분했었고 괜찮아. 유생은 크게 기뻐하며 여길로 머물러 숨기고 마을에 와서 온 양식으로 목숨을 이어갔어.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고 유생이 이곳에서 머무르며 낮에는 바위구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장탄식, 그러니까 길게 탄식하는 것, 끊어질 데가 없었다. 이때 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정부인이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했어.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있어. 요 제 자식이 누구였니?
저번 시간에 우리 전체 내용 했었지. 그거 얼른 한번 봐봐. 납치해 왔잖아.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좀 잘해줬단 말이야.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내 부인을 삼든 내 아들의 부인을 삼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정부인이 와가지고 이게 원래 우리 잘해준 거 사실 그 우리 아들이랑 너 결혼시키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시집 가. 우리 아들이 청춘이 이제 저물어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최 씨를 회유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는 것일 겁니다. 이제 택일하여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최 씨가 다 듣고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고 했어. 이거는 옛날부터도 왜 영조도 나쁜 말 들으면 그냥 귀 씻는다라고 했었거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희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절을 지키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뭐 그냥 차라리 죽겠다. 네 아들이랑 결혼하니 나 차라리 죽을 거야. 그래서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드러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어. 결혼 못 하겠는데? 결혼 못 시키겠는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장군은 계속 이제 또 핍박하고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성이 앞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계속해서 조력자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을 테니 지금 도망가라.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보니 또 역시나 꿈이었어. 계속해서 이 조력자가 꿈에 나타나서 둘의 사랑을 돕고 있어. 현몽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꿈이 거짓이었던 적이 없어. 꿈대로 따르면 다 맞았어. 그러니까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면서 말해.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유생과 저의 세잔한 모습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마침 또 담장 이렇게 보고 있다 우연히 또 듣는 거야. 이게 조력자의 도움일 수도 있지만 우연성일 수도 있어. 알겠지? 고전소설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어. 당장의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해서 얘기를 했더니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서술적 예입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납치당해서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유생이 이제 최 씨를 찾아내고 다시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내용의 소설이더라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고 지금 복습 한번 해보자.